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도메타 기본 사회문화 강의의 승기쌤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쵸? 제가 마지막 영상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막 인생의 대소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막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 무려 첫 번째 결혼 기념일도 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참 그동안 뭐 방구석 강의를 통해서 배워왔지만 이 기도메타 사회문화 강의 마음속에 항상 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늦게 돼서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제부터라도 선생님 또 그동안 내공이 쌓였을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후반부, 사회문화 후반부 강의를 선생님이 좀 시간 날 때마다 찍어서, 지금 여기 집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옛날보다는 큰 칠판이 있으니까 얼른 찍어서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부분은 이 문화의 변동입니다, 여러분. 이 문화의 변동은요, 선생님이 많은 친구들 만나봤을 때 되게 헷갈려 하고요. 특별히 문제 유형이 새로운 경우들이 많아서 많이 틀리곤 합니다. 그럴수록 기본에 충실하는 게 항상 선생님이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강조드리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의 변동이 어떤 파트인지 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를 한번 오늘 다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선생님이 하듯이 단어 뜻부터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문화는 우리가 배웠었죠? 앞 강의에 있습니다. 그죠? 자, 변동만 알면 되는데, 여러분, 변동이 뭡니까, 변동? 그렇죠. 변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문화, 넓게 보면 우리의 모든 생활 양식들이 변해요. 여러분, 조선시대 사람과 지금 현대인, 심지어 뭐 그렇게 오래 갈 필요도 없잖아요. 선생님이 뭐 대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만 가도 싸이월드입니다 이랬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변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변동의 원인이 뭘까? 왜 변동을 하게 될까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럼 변하게 되면 어떻게 변하는 건가? 변화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건가? 요걸 살펴보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화의 변동이라고 했는데, 문화를 변하게 하는 무슨적 요인과 내재적 요인과 문화를 변하게 하는 외재적 요인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자, 말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재, 이재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존재한다? 그 원인이 안쪽에 존재한다. 얘는 바깥쪽에 존재한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없으면 부재중 통할 때 그 재자입니다. 자, 그럼 내재적 요인, 다시 얘기하면 문화가 바뀌는데 뭔가 안에서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뭐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재적 요인은 발명과 발견입니다. 뭐 발견, 발명 순서는 상관없지만 차이는 아시죠, 여러분? 발견이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있었는데 몰랐었던 거예요. 근데 찾아낸 거예요. 예를 들면 전기, 이런 거죠. 전기, 불의 발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의 발견이라고 하죠. 전기의 발견, 이렇게 얘기하죠. 발명은 무엇입니까? 없던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간단한 예로 전기는 발견했지만 전기 자동차는 발명을 한 거죠.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거고요. 이거는 사실 크게 뭐 중요하지 않죠. 어렵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외재적 요인이에요. 외재적 요인. 바깥에서 바꿔주는 겁니다. 바깥에서 바꿔주는 건데, 우리는 외재적 요인을 이렇게 부릅니다. 빨간색이에요, 여러분. 전파라고 불러요. 전파. 아시죠? 전파.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마이크가 떨어졌네요. 자, 무슨 전파? 직접 전파. 그 다음 간접 전파. 마지막 자극 전파.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 했는데, 이 직접 간접은 좀 그래도 어휘가 익숙하니까 아시겠는데, 이 자극 전파라는 말이 좀 어렵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볼게요. 자, 이건 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바깥에서. 직접 전파는 뭐냐면요, 여러분 말 그대로 대면으로, 혹은 뭐 이 사람이 직접 소통을 해서 직접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어떤 내용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을 만나서,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무슨 얘기가 좋을까? 좋습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요리를 배우는데 그래서 한식파야. 한식만 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고든 램지가 선생님을 찾아오더니 승기 하더니 뭘 알려줘요? 까르보나라 스파게티 만드는 방법 알려주는 겁니다.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막 손 때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김치 담그듯이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까르보나라 스파게티를 열심히 만드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까르보나라 스파게티, 이 파스타를 너무 맛있게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질문. 선생님이 한식만 만들 줄 알았는데 이제 까르보나라를 만들 줄 알게 됐어요. 뭐가 일어났죠? 변동이 일어났죠. 그럼 선생님에게 이 까르보나라를 만들 수 있게 해준 건 선생님이 뭐 발명했습니까? 발견했습니까? 아니죠. 고든 램지가 알려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려준 거예요? 직접 와서 알려준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선생님에게 있어서 이 까르보나라는 직접 전파에 의한 변동,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럼 간접은 무엇이냐? 간접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접은요, 매체를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지금 선생님 영상 보고 있죠. 선생님 여러분이 얼굴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수업을 하지만 지금 선생님과 여러분은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들도 지금 이 앞에 계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내적 친밀감이 있겠지만 선생님과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선생님이 고든 램지를 만난 게 아니라 고든 램지 유튜브를 본 거예요. 혹은 고든 램지의 어떤 영상을 보고 오, 까르보나라를 저렇게 만드는구나 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만들어냈어요. 그럼 이거는 분명히 전파를 받았죠. 하지만 매체를 통과해서 왔죠. 그럼 무슨 전파입니까? 간접 전파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간접 전파는 뭐를 거친다? 매체를 거친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런 질문이 떠오르거든요. 뭐, 선생님 그러면요, 전화를 했어요. 고든 램지랑 전화를 해가지고 까르보나라를 만들었으면 전화라는 매체를 통한 거 아닌가요? 문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굳이 얘기하자면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는 상황이죠. 나한테 직접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무슨 전파로 봐야 돼요? 직접 전파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시험엔 더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직접 전파는 뭐 얼굴로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알려주는 겁니다. 만나서 대면으로. 간접 전파는 뭘 거친다? 매체를 거친다. 그래서 보통 인터넷이나 TV, 신문, 영상 이런 걸로 전달이 되니까 간접 전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중요한 얘기를 하려면 이 두 가지가 잘 기억이 되셔야 되고요. 마지막, 이 자극 전파가 문제인데 여러분 자극이 뭐죠? 자극이 된다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 그걸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제 어떤 행동이 나한테 자극이 돼 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직접 따라한다라기보다는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 말 그대로 자극이 돼서 내가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여기서의 자극 전파는 이겁니다. 간단해요. 선생님 괜히 까르보나라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자, 선생님이 떡볶이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영상을 보다가 그 고든 램지가 까르보나라를 만드는 걸 본 거야. 영상으로. 그런데 선생님이 그 까르보나라를 만드는 걸 보고 그대로 만들면은 무슨 전파였죠? 간접 전파가 될 텐데, 저 까르보나라 양념을 꼭 저 면이랑 해야 되나? 난 내가 만드는 떡볶이 하고 싶은데? 라고 해서 까르보나라 떡볶이를 만들었어.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대로 따라 했습니까? 아니죠. 그 방법에 자극을 받아서 선생님이 나름대로 베리에이션 한 거잖아요. 변동을 시킨 거잖아요. 이러면 무슨 전파가 돼요? 까르보나라에 자극을 받아 까르보나라 떡볶이 만드는 자극 전파가 되는 겁니다. 즉 변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방금 선생님이 말씀드린 거는 간접 전파랑 헷갈릴 수 있겠죠. 까르보나라 만드는 영상을 보고 까르보나라 떡볶이를 만들었다. 이건 자극 전파니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고든 램지가 직접 왔어요. 알려줬어요, 선생님한테. 까르보나라 이렇게 만드는 거야. 오케이. 돌아갔는데 선생님이 그대로 안 만들고 까르보나라 떡볶이 만들었다?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자극 전파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매체와 관련 없이, 매체이냐 대면권이냐와 관련이 없이 어떤 다른 문화를 보고 거기에 자극을 받아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무슨 전파다? 자극 전파인 거예요. 이제 이 말뜻이 좀 들어오시죠? 직접 받아서 똑같이 하는 거, 매체를 통해서 똑같이 하는 거, 매체나 직접이나 상관없이 보고 자극받아서 새로운 걸 하는 거. 어찌됐든 간에 다 외부에서 들어오죠? 그래서 무슨적 요인? 외재적 요인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하나 남은 거예요. 자, 우리가 당연히 내재와 외재 중에서 시험이 좋아하는 건 외재적 요인인데, 그 문화가 다른 문화랑 접촉을 해서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문화의 변동을 조금 풀었어서 문화의 접촉적 변동이라고 하는데, 벌써 길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줄여서 문화 접변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문화 접변. 그래서 문제에서는 아예 줄여서 나옵니다. 다음은 문화 접변의 결과이다. 그럼 이 문화 접변 보는 순간 여러분이 요거라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문화가 접촉해서 바뀐 거니까 문화 접변하면 요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직접 간접 자극 전파의 결과라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잘 보셔야 됩니다. 방금은 문화 변동에 뭘 본 거죠? 원인을 봤죠. 요인. 자, 이번에는 뭘 보는 거예요? 결과입니다. 문화 변동의 결과인데 마찬가지로 세 가지입니다. 다 중요해요, 여러분. 문화, 동화. 두 번째는 문화, 병존. 마지막은 문화 융합입니다. 자, 여기 동화는요, 동화책 아닌 거 아니시죠? 동화는 뭐냐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 화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기화 되는 거죠. 현지화 아시죠? 문화 동화라고 하는 건 똑같이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 까먹으면 안 되는 게 문화 접변의 결과예요. 직접 자극, 간접 상관없이 어떤 걸 했더니 똑같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의 포인트가 뭐냐? 하나의 문화에 다른 문화가 뭐 되는 거예요? 흡수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거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친구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요. A랑 B랑 만났더니 문화예요. 문화 A와 문화 B가 만났더니 어떻게 되더라? A만 남거나 뭐가 남더라? B가 남더라. A or B예요. 한쪽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 문화 동화는요, 어떤 문제로 많이 나오냐면요, 여러분, 강제적인 변화가 있을 때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겠지만 강제적 문화 접변이 있고요, 자발적 문화 접변이 있어요. 이건 간단합니다. 선생님이 역사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에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게 무슨 어를 쓰라고 강요했죠? 일본어를 쓰라고 강요했죠. 창씨개명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자, 그럼 그게 뭡니까? 강제로 우리나라에게 일본어를 써서 일본어와 한국어, 더 크게 나가서 일본 문화랑 조선 문화 중에 조선 문화를 일본 문화에 흡수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 독립운동이 없었더라면 우리 문화가 사라졌겠죠. 한쪽에 흡수되는 거.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동화가 되는 겁니다. 조선인인데 일본 문화를 쓰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쪽이 사라지면 무슨 화다? 문화동화구나 하시면 돼요. 자, 자발적 문화적 변도 역사로 설명해 볼까요? 간단해요. 일본을 예를 들었으니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본이 뭐냐면 자발적으로 우리 서양처럼 할 거야. 타라 입고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처럼 할 거야. 서양처럼 할 거야 해서 머리 알아서 단발령 밀고요. 양복 입고 해요. 이렇게 칼 차고 다니는 거 칼 다 버리고 패도령 해서. 그럼 뭡니까? 자신의 문화를 자기가 버린 다음에 저쪽 걸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발적 문화적 변이구나. 그 중에 하나가 없었으니까 동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가 뭐다? 하나의 문화가 다른 문화로 뭐 되는 거? 흡수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은 병조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 병은 우리 병렬, 병치 이런 말 할 때 나오는데 나란히라는 뜻이잖아요. 병렬 연결 아시죠? 초등학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회로 할 때 배터리를 이렇게 직선으로 해서 볼트 올라가면 전압 올라가는 거 직렬 연결. 전압은 똑같은데 오래 가는 거 병렬 연결이잖아요. 그죠? 나란히. 그죠? 병존 그건데 문화 병존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어떤 문화와 어떤 문화가 만났더니 나란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 거? 나란히 존재. 이 말이 뭐냐면 각 국의 문화 정체성이 완벽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A랑 B랑 더했더니, 이건 뭐 수학적으로는 맞잖아요, 여러분. A, B가 둘 다 보이는 거예요. A랑 B랑 만났더니 A랑 B가 같이 둘 다 있는 겁니다. A 그대로 살아있고 B도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그죠? 또 이거 뭐 곱하기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된 겁니다. 이거 예를 들어볼까요? 그래요. 선생님 이제 얘기해주세요. 겪어본 거니까.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물론 완벽하게 남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결혼식 할 때 우리나라 결혼식 문화가 대부분 우리나라 전통 혼례를 하시나요? 보통 서양식으로 하시나요? 서양식으로 하죠. 웨딩드레스 입고 턱시도 입고 하잖아요. 그쵸?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서양식으로 진행되는 예식에 그 전통 혼례가 섞여 있나요? 아, 물론 뭐 부모님들이 한복을 입고 계시긴 하는데 뭐 신랑 신부가 부케 대신에 막 닭을 두고 나오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서양식으로 쭉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서양식인 예식이 끝나고 나면 패백이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친구는 아실 거예요. 어떤 거냐면 신랑 신부는 이제 한복으로 갈아입고 그 이제 연지곤지 찍고 그래서 어른들 모셔놓고 밤이랑 대추 던져주시면 아들 딸 많이 낳아라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자, 물론 생략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서양식 따로 있고 우리 전통 혼례가 따로 있어서 결혼식이라는 이름 안에 붙어 있지만 둘이 침범해 있어요? 섞여 있지 않죠. 갑자기 신랑 신부 입장하는데 뭐 부모님 밤이랑 대출 펑 던져주거나 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다 살아있으면 뭡니까? 병존이라는 겁니다. 병존의 포인트, 두 개의 문화의 정체성이 온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훼손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포인트예요. 병존은 나란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뭐 간단한 예로 아까 들었던 예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 이제 조선말 쓰지 마 일본어만 써 이게 아니라 자 조선어도 쓰고 일본어도 써 라고 하면 두 개 같이 존재할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병존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 융합인데요. 자 융합은요 융합의 포인트가 뭐냐면 융합은 사실 그 핵융합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화학적인 용어잖아요. 포인트가 뭐냐면 섞여서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섞여서 뭐가 나오는 거?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잡는 키워드는 제3의 문화가 나오는 겁니다. 즉 A와 B가 만났더니 전혀 다른 C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런 겁니다. 아까 그거예요. 까르보나라랑 떡볶이를 만났더니 뭐가 생겼어요? 까르보나라 떡볶이가 나오는 거예요. 자, 선생님 만약에 까르보나라를 배웠어요. 까르보나라 딱 차려놓고 떡볶이를 차려서 자, 둘 다 드세요 하고 줬으면 이건 뭡니까? 세 개 중에? 그렇죠. 뭐예요? 병존이죠. 까르보나라는 까르보나라대로 있고 떡볶이는 떡볶이대로 있으니까. 근데 까르보나라 떡볶이란 말이에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까르보나라 떡볶이는 까르보나라 파스타예요? 스파게티예요? 아니죠. 까르보나라 떡볶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떡볶이예요?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까르보나라 떡볶이 안에는 까르보나라의 성격이 들어가 있고 떡볶이의 성격도 들어가 있으니까 뭐가 포인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아까 얘랑 섞이는 거예요. 문화 병존에서는 각각 문화의 속성이 완벽하게 남아있었다 그랬죠. 얘는 완벽하게 남아있진 않지만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문화 병존과 융합을 묶을 수 있는 건 뭡니까? 각 문화의 속성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두 개 같이 고르는 거고 각 문화의 속성이 온전히 남아있다 하면 누구만 나오셔야 돼요? 병존만 딱 답으로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요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문화융합은요 선생님이 예시도 똑같잖아요. 자극전파랑 엄청 여러분 혼동하세요. 자극전파의 결과가 보통 문화융합이 일어나니까요. 그쵸? 근데 엄연히 단원이 다릅니다. 아까 직접 간접 자극전파는 문화 변동의 원인, 외재적 요인이고요. 얘는 뭐예요? 변동의 접변의 결과니까 완전 물어보는 지금 파트가 다른 거잖아요. 섞이면 안 됩니다. 아시죠, 사회문화? 섞이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좀 뽑아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 세 개 중에 각 문화의 정체성을, 고유의 문화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존한다 라고 하면 누구만 빠집니까? 병존이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각 문화의 정체성이 살아있다라는 질문만 하면 누구만 빠져나와요? 얘만 빠져나와요. 왜? 얘는 하나가 없어지니까요. 이해되시죠? 하나 뽑기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제3의 문화가 등장한다면 당연히 융합만 톡 빠져나오시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요 상황입니다. 이 강제적, 자발적은 각각의 결과를 모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강제적으로 동화될 수 있고, 자발적으로 동화될 수 있고, 강제로 병존될 수 있고, 자발로 이거랑은 또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다 배웠어요, 여러분. 문제는, 이제는 신선하지 않은 옛날 유형이 돼버렸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뭐, 동그라미, A, 갑국이 동그라미 문화를 갖고 있고, 을국이 뭐 세모 문화를 갖고 있는데, 뭐 여기 있죠. 동그라미랑 세모가 더해지면 별 문화가 나온다 라고 해서 뭐 여기 2020년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2023년에 보니까 갑국이 이렇게 되고 얘네는 이렇게 됐어요. 그럼 무슨 변동이 있었냐 하면 얘는 변동이 없죠, 여러분. 그죠? 얘는 뭐가 일어난 거예요? 세모랑 섞였잖아요. 그럼 이 문화 융합의 결과가 나온 거니까 뭐 자극전파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다이아몬드가 튀어나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된다. 왜냐면 다른 요소가 없다면. 이런 걸 골라내는 거라 유형을 보시고 당황하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겁니다. 기본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문화 변동의 요인은 내재와 외재로 잡으셔서 발견, 발명, 그 다음에 직접, 간접, 자극으로 잡아두시고 그 결과를 어떻게 보신다? 문화 접변의 결과예요. 접변의 결과, 그러니까 발명, 발견 빼셔야 됩니다. 접변의 결과로 동화가 있고 병존이 있고 융합이 있구나 라고 해서 각 문화의 정체성이 어떻게 살아있는가, 그 과정이 어떻게 됐는가,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은요 진짜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여러분. 많은 연습이 필요하니까 개념이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말 오랜만이다. 아, 설레네요. 자, 기도 메타 사회문화니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친구들, 우리 보시는 분들 이렇게 강의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부하는 가운데 자신의 목표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목표가 개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배운 것처럼 전파될 수 있는 것들로 아버지 그런 꿈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혼탁해지고 혼란스러워질 때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내보내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본인들에게도 정말 더 큰 기회와 더 큰 보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공부하는 가운데 힘주시고 건강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선생님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거 방구석에서 한번 다뤘는데 좀 깊게 다룰 것 같거든요. 사회 불평등 현상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